16년째 암 환자분들하고 거의 같이 생활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똑같은 분이 아니에요. 전부 다 달라요. 모든 암 환자, 그리고 어떤 암 환자분들은 수술이 안 되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병원에서 3개월 남았다, 6개월 남았다 이런 분들도 있고, 아니면 초기에 수술을 잘 마치시고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각자 다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옆에서 덩달아서 같이 좀 16년째 환자분들을 지켜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구나 이런 게 조금 말하자면 실전적인 경험을 좀 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언 정도는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여기 나눠드린 거는 6부까지 돼 있어요. 1부, 2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부, 2부는 생략을 할 테니까 꼭 좀 읽어보시고요. 3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우리가 암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일상생활에서요. 근데 가만히 보면 되게 사소해요. 너무 사소하고 이런 걸 해가지고 암을 이겨내는 게 도대체 가능할까? 이렇게 싶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쌓이고 한 달, 두 달 쌓이고, 암은 하루 이틀 만에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석 달, 최소 6개월, 200일 정도를 열심히 했었을 때는 이것을 열심히 하신 분하고 안 하신 분하고 차이가 굉장히 커요. 첫 번째는요, 암에 걸린 장기를 만지거나 자극하지 않는다. 각자 암이 다르시죠. 예를 들어 유방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암이 그렇게 직접 보이는 거는 만지시면 안 되고요. 전립선암 아타비칠로 나오던데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어떤 의사들은 성생활을 해도 된다. 이게 이제 의사들의 일반적인 얘기고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제하는 게 좋겠다. 암에 걸린 장기, 내가 예를 들어 어떤 암인지 각자마다 다르겠죠. 이 장기를 만지거나 절대 자극하지 말아라. 가만히 놔둬야 돼요. 암에 걸린 장기. 두 번째는 그거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암에 걸린 장기를 쉬게 합니다. 왜냐하면요, 암에 걸린 장기, 내가 예를 들어 간암에 걸렸다고 해보세요. 1cm예요. 예를 들어 2cm야. 이런 게 한 10개 있어. 그래서 한 4개야. 그래도 정상세포가 많습니까? 암세포가 많습니까? 간에서요. 4개라 하더라도 아직 정상세포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 장기는요, 이 평활근이라고 이게 근육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근육, 평활근의 특징이 뭐냐면요, 스스로 치유를 하는 힘이 있어요. 근데 얘가 체력이 있어야지, 장기 자체가 체력이 있어야지, 또는 치유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지, 시간이 있어야지만 치유가 가능하거든요. 맨날 바쁘게, 간이 정상세포가 더 많아서 정상세포 입장에서는 암은 상처거든요. 이 상처를 지금 치유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간이 너무 바빠, 전립선이 너무 바빠, 위가 너무 바빠. 예를 들어 담도암이야. 담도암이 하는 일이 뭐죠? 담즙을 만들어내는 일이죠. 근데 내가 맨날 먹어, 너무 많이 먹어, 과식해. 그리고 담즙 만들어내라고 얘는 자기 스스로를 치유할 시간이 없는 거야. 얘를 쉬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가만히 휴식시켜주는 게, 암에 걸린 장기 만지지도 말고 자극하지도 말고 장기를 가만히 휴식시켜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립선암 환자분들한테 저는 성생활을 하지 말라고 최소 200일 동안 말씀드리고 있어요. 폐암, 내가 폐암이다. 폐가 하는 일이 뭐죠? 호흡이죠. 근데 내가 헐레벌떡 이렇게 해가지고 가쁜 숨을 쉬면은 폐가 너무 바쁜 거예요. 폐를 숨을 천천히 깊게, 1분에 보통 우리가 10번 정도 숨을 쉬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걸 3번까지 한번 다운시켜봐라. 평소에 노력을 하다 보면 되거든요. 안 될 것 같죠? 제가 일단 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 3번 지금 하고 있어요. 숨을 깊고 천천히 쉰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숨을 깊고 천천히 쉬도록 노력할까요? 방법이요, 이 폐활량을 늘리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제일 빨리 효과를 보는 게 폐활량이에요. 이건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노력하면은 다른 거는 뭐 2배, 3배 이렇게 되게 힘든데 폐활량 같은 경우는 보통 2배, 3배까지는 늘어나요. 실제로요. 제일 좋은 방법은요, 풍선 부는 거예요. 풍선을 불지만 마시고요. 불었다가 들여 마시고, 불었다가 들여 마시고.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느냐면요. 지금 앞에 페트병 있으시죠? 이걸 다 드시고 나서요. 이거를 해가지고 찌그러뜨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해가지고 내밀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세요. 시간이 되는 대로. 하루에 한 뭐 몇 번 이런 거 없습니다. 수시로 하세요. 그리고 이 빨대 있지 않습니까? 빨대 빨대 중에서도요. 이렇게 구멍이 큰 빨대 말고요. 우리 커피집에 가면 이렇게 접기용 빨대 있죠. 잘못하면 혓바닥 튀는 거. 그거를 준비를 하셔가지고요. 그걸 입에다가 물고 그다음에 코로 숨을 쉬세요. 코로 숨을 쉬고 그거를 코를 입으로 빨대를 물고 천천히 뱉으세요. 뱉어가지고 10초, 15초, 20초까지 한번 건드려보세요. 그러면 1분에 한 3번 정도까지 할 수 있어요. 노력하다 보면. 이런 거를 자꾸, 그러니까 3개를 다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 셋 중에서 하나만 나는 풍선을 불 거야, 나는 페트병을 불 거야, 나는 빨대를 이용할 거야. 이렇게 3가지 중에서 하나만 하셔도 돼요. 대신 꾸준히 하세요. 한 달만 해보세요. 탁 믿고. 그럼 한 달만 하더라도 폐활량이 늘어나거든요. 폐하고 우리 장이요, 대장이 우리 면역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장기예요. 일단 폐가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어차피 정답이 없어요. 어떤 분은 뭐를 해도 된다. 어떤 분은 이런 거 다 소용없다. 어떤 분은 이런 거 해가지고 더 안 좋을 거다. 근데 이게 좋고 나쁜 거를 공부하는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진짜로 좋고 나쁜 거를 우리가 따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조차도요. 지금 이게 정답이라는 게 아니에요. 대신 많은 분들이 해서 효과를 받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전달할 어떤 의무가 있다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움이 되고자. 그 다음에 5번째요. 허리와 어깨를 편다. 허리를 피면은요. 허리를 쭉 펴주면은요. 우리 허리 바로 앞에 있는 장이 펴집니다. 어깨를 피면은요. 폐가 펴져요. 아까 말씀드렸죠. 폐하고 그리고 장이 우리 몸 면역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요. 이렇게 구부리고 있고 지금 저처럼요. 또는 이렇게 맨날 찌그리고 있고 주무실 때도 이렇게 찌그리고 있고 이러면요. 폐하고 장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휴식을 취하면서 폐와 장 자체가 휴식을 취하면서 원활한 활동을 많이 해야지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데 얘네가 이렇게 찌그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호흡을 하기 위해서 이걸 펴는데 거의 대부분의 에너지를 써요. 그러니까 장 자체가 쭉 펴져 있으면요. 많은 에너지 자체를 소화와 면역에 사용하는데 그게 찌그러져 있으니까 오히려 소화에다가 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어떻게 되냐면은 이 옆에 눌린 장기들을 밀어내는데 오히려 더 많은 체력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게 사소하겠지만 이런 것부터 좀 지켜보세요. 한 달, 2달 지나면 다릅니다. 지금 5번째까지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몸을 항상 따뜻하게 하세요. 뭐 특별하게 이유를 얘기 안 할게요. 우리 암 환자분들 맨날 체온이 낮다. 암 환자에서 체온이 낮은 건지 체온이 낮아서 암에 걸린 건지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하여튼간 암 환자분들은 체온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표피의 체온이 있고 우리 장기의 체온이 있는데 특히 장기 체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요. 장기의 체온, 이거 원래 심부 체온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1도만 올리면 암은 끄떡없다 이러는데요. 우리 장기의 체온을 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표피 체온 플러스 2도예요. 근데 이 몸을 항상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진행성 암 환자분들한테 특히 몸이 많이 차가우신 분들한테는요. 제일 많이 권하는 게 핫팩이에요. 그리고 여름에도 겨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겨울은 제가 하지 말라 그래도 알아서 추우시니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도 핫팩을 붙여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꼭 좀 해보세요.
핫팩은 보통 이제 복부에 붙입니다. 2개 정도요. 얼마 안 하잖아요. 이거 특별히 암 환자용 핫팩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핫팩 사셔가지고 피부에 붙이면 화상을 입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옷 위에다가 핫팩을 붙여가지고요 하세요. 땀이 뻘뻘 날 정도로. 그리고 남자분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 복부가 따뜻한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 남성분들, 특히 전립선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강추하는 게 하루에 한 번씩요 3번까지 하셔도 돼요. 하루에 한 번에서 3번 정도 이렇게 고안 있지 않습니까? 찬물 샤워를 그러니까 몸 전체는 따뜻하게 하는데 이 전립선 고안 샤워 말은 어떻게 붙여도 좋아요. 이쪽을 한번 3번 정도 차게 고안은 차게 유지해야 됩니다. 축 늘어져 있으면 안 돼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한 번은 힘 빼기 운동을 한다 했는데요. 3번 하셔도 됩니다. 힘 빼기 운동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요. 우리 몸이 항상 긴장해 있어요. 교감신경이라 그러죠. 교감신경이 발달하면 암이 걸린다. 암 환자분들은 거꾸로 또 항상 이 악순환인 거예요. 교감신경만 발달해 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내가 부교감신경을 늘려주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말했던 호흡이에요. 호흡을 잘해야지 부교감신경이 우리 몸을 지배해서 내 면역력이 활동을 해요. 호흡은 호흡대로 하시고요. 의식적으로 또 할 수 있는 게 힘 빼기 운동인데요. 이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그냥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편하게 누우셔가지고요. 몸에 힘을 빼는데요. 심장하고 가장 멀리 있는 부분부터 손가락부터 발가락, 내 머리 여기서부터 힘을 쭉 빼주세요. 처음에는 손가락, 그 다음에 발가락, 그 다음에 손, 팔꿈치, 무릎, 엉덩이 이런 식으로 힘을 빼줘가지고 나중에는요 심장까지 한번 힘을 빼도록 숨을 쉬는 것조차도 내가 의식적으로 숨을 억지로 쉬려고 해서 쉬는 게 아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이런 것들 손해볼 거 없잖아요. 나 이런 거 안 해도 암 나을 수 있다. 사람마다 달라. 이런 거가 절실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절실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런 걸 하면 더 좋겠죠. 암은요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빨리 나야 돼요. 시간 오래 끌어가지고 정말 시간 오래 끌어가지고 지금은 만만해 보이는데 어느 순간 이게 딱 비오는 순간이요 정말 감당이 안 돼요. 본인도 감당이 안 되고 옆에 가족분들도 감당이 안 되고 할 수 있을 때요 모든 노력을 다 쏟아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그걸 한꺼번에 쓰셔야 돼요. 나눠서 쓰지 마세요. 공을 못 던지는 투수가 감독은 1회, 2회만 잘 던졌으면 좋겠는데 나는 나가서 오늘 9회까지 완투를 할 거야. 그래서 힘을 안 풀 거야. 그러면 안 되겠죠? 한 공 한 공 자기 모든 힘을 다해서 던져야 돼요. 암싸움은 그렇게 해야 돼요. 오래 끌면 안 돼요. 이게 일상생활에서요 좀 해주시고 이거 좀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전화번호 있으니까.